정말 요즘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금과 부동산의 매매가가 거의 지금 근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세가가 또 그에 맞춰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에 세입자가 들어온 전세금을 전세기간이 만료해서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싼 금액으로 전세를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세금 반환 청구는 명확한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무조건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집주인의 말은 법적인 어떤 근거나 권한은 전혀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소송의 승패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전세금 반환을 실제로 받을 것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달라, 만약에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변호사를 가서 만나고 상담도 하고 심지어 내용 증명을 보낼 만큼 의뢰를 했구나, 이제 이런 사인이거든요.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제일 효율적으로 잘 끝나는 거긴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은 뭐 통상의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전세금은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합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소송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소송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집을 비워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순위를 보존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진행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비용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으면서 소송 비용 내고 한다는 게 마음적으로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리긴 하는 것이죠. 말씀드리면 크게 이런 소송의 비용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법률 서비스 비용, 변호사 보수 비용이 있고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 재판을 하는 비용이고요. 송달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변호사 보수랑 인지대는 좀 큰 돈이죠. 인지대부터 살펴보면 납부 기준이 있습니다.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한 45만 5천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자소송을 하면 한 40여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속가가 커지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다음 변호사 비용이 문제되는데요. 변호사 비용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보통의 민사소송은 500만 원 내외를 기준으로 착수금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소를 해가지고 상대한테 전세금 반환을 받게 돼서 집행까지 되면 그거에 5% 내외의 성공 보수를 붙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긴 할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실제로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되면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상대한테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요, 우리 법은 이렇게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의 전세금을 내가 받지 못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면 승소를 하게 되면 한 740만 원 정도를 상대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50만 원 정도를 변호사 보수를 줬다고 하더라도 승소를 하면 상대한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기는 것, 지는 것,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겼을 때 전세금을 실제로 집주인한테 소송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집주인들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집주인의 선의와 또는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소송도 제기해서 빠른 시일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세 제도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좀 힘든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인식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은 곳을 찾아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